102대 108로 된 것은 정말 이 대통령 선거 때하고 다르게 완전히 대통령 선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숫자가 나왔지만은 192, 300석 중에서 거의 200석 가까이, 그죠? 국민의힘은 거의 100석, 108석. 이 거의 2대1로 표심이 나왔다는 거는 이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론이 더 강하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채양명주에서 보여주듯이 뭐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명품백 논란,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여러 대파 논란, 황상무 핵칼차로 사건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또 사퇴,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가운데, 그리고 의대 증원 2,000명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라든가, 또 이것을 의료계하고 대화로 타협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명품백 사건에서도 뭐 이렇게 그 KBS하고 사전에 미리 이렇게 다 말을 맞추고 명품백을 마치 이른바 파우치백이라고 하면서 평가절하시키면서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뭐 심지어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바보로 알고 초딩 수준으로 아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지로기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슴을 가리켜서 뭐 다른 자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우기는, 그죠?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거짓말을 치는 거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옆 사람들이 사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사슴인데 저걸 말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저건 말이다. 대통령이 저걸 말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슴을.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MBC에 대해서 또 막 무슨 MBC에 대해서 막 징계를 때리고, 뭐 진행자들 교체하고, 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여러 언론들을,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을 막 탄압을 하고, 그게 여론의 외신들의 보도가 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짓거리들을 해대면서 정말 이런 불편한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정말 무도한 이런 정권, 말도 안 되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그 수사 외압 같은 경우도 박정훈 대령이 얼마나 정말 군인다운 그런 기계를 보여주면서 진실한 군인인데, 이런 군인을 어느 날 갑자기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항명죄로 몰아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는 그냥 덮어두고 윗사람의 명령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은, 용화대에 용산 대통령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뜻을 따르지 않는 너는 항명이다. 이걸로만 엉뚱하게 그거를 올감해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멀쩡한 정말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이 박정훈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검찰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시절부터 해오던 이 습관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운영을 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이 이번에 분노의 표심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이 군인을, 자기 역할에 충실한 이 군인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런 정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보수의 대표적인 군인마저
해병대, 군인마저 충성하는 군인마저 이렇게 범죄자로 몰아가는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와 뭐 조국 대표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죄가 정말 죄로 죄가 되지 않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것까지 죄인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검찰 정권에 대해서 이 국민들은 분노의 표심을 가지고 이번 심판을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없어요. 이런 불만이 있어도 이렇게 뭐 우리처럼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떠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으로 분노를 달래야 될까요? 옛날처럼 화형병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습격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폭탄을 들고 뭐 용산에다가 그냥 갖다 던지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법한 상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총칼을 광주 사태처럼 총칼을 들을 수도 없는 거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데모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피켓을 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촛불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촛불 혁명이 매주마다 이채양명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촛불 행동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분노의 표심이 모여서 그렇게 완전히 데모가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되다가 결국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이 촛불 행동에 이 국민의 무서운 점을 깨달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치는 거 그리고 위압적으로 하는 거 입틀막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의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사지를 끌고 나가서 이 무도한 정권을 다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국민이 이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무도한 정권인 거죠. 무도한 어떻게 보면 조폭 정권. 네. 합법적이지만은 합법적인 조폭 정권이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올감해 가지고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그걸로만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공격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여당만 가지고 안 된다. 여소야대의 이 국면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대화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대장동 그거 가지고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했었으면은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기회는 다 놓치고 반면에 그렇게 조국 대표의 와이프 정경심 교수나 또 조민이나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살내고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의 법카 10만 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몇 년째 울을 울고 먹고 있고 반면 와이프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처가 땅 근처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온갖 변명을 늘어내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낭비하면서 구라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희룡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개항을 해서 뭐 이천수가 후원회장으로 나섰지만은 그 얼굴 마담이 나선다고 그게 진리 앞에서 그게 연예인들 모습으로 나오는 게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오산이죠. 자기 와이프가 전 국민 앞에서 최재형 목사님 명품백 그 동영상이 나왔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분명히 특검을 받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그 특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자기 와이프는 보호해줘 버리고 자기 가족을 감춰버리고 상대방 김혜경 여사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 뭐 이런 상대방의 힘이 없는 약자들만 죽이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검찰 정권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국민이 봐도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죽이려고 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이 민심이 이번에 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이 국민의힘 윤석열을 따르는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기서 많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내가 왜 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책임을 지게 분노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선거를 망친 게 비상대책위원으로 나온 한동훈이 뭐 건건마다 연설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조 심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차라리 한동훈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꾀했으면 오히려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윤석열은 그동안 똥을 싸질러 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서 조국 대표보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이 돼가지고 더 기대감을 갖고 국민의힘에 많이 몰아줬을 거예요. 근데 선거 전략적인 면에서 이거는 이렇게 윤석열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는 국민들 앞에서 숙여야 되는데 윤석열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조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선거에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동훈은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탈락한 국민의힘 후보들 당선된 사람도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다 대부분 보수의 텃밭인 이 경상도 쪽에서 거의 다 밀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아깝게 부산에서 떨어진 분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50대 50, 49대 51 이런 수준으로 거의 근접하게 이 보수의 텃밭의 민심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4년 후에는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노출이 되고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젊은 층들이 또 깨어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 가운데는 또 돌아가시고 보수의 텃밭이 점점 민주화가 되고 있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부산이나 부산 지역이나 대구나 경상도 지역도 이제는 앞으로 지역 갈라치기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정치 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변해갈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든 또 민주당이든 조국신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어느 당이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초심을 잃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조심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은 촛불의 민심이 초심이 발동을 해서 그 당을 심판할 거고 그 대표자를 심판할 거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현역 그 민주당에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요.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의 사당화니 또 비명 행사니 친명이 횡재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개인이 모든 거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프레임화 씌워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오히려 측근들이 더 피해를 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천의 과정은 뭐냐면 기준이 윤석열 정권과 열심히 싸우고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당첨이 되고 추천이 되는 공천이 됐지. 그리고 현역 의원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안주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개혁의 물타기를 해버리고 맨날 윤석열과 불의한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이재명 대표를 험담하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수백만 지금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재명의 개인만 공격하는, 이재명을 밀어주는 게 수백만의 이 국민들이고 당원들인데 그 흐름을 보지 않고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재명 개인만 초점을 잡아가지고 이재명만 비판하고 나는 여기서 있으면은 나는 이재명을 반대하니까 나는 공천받지 못해서 당을 옮겨버리고 현역 의원인데도 공천받지 못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게 이재명의 사당화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뭐 김영주나 뭐 이수진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다 국민의힘으로 가버리고, 이상민이나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다른 당으로 가버리고, 그 대의 명분이 없잖아요.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은 거고, 분노한 민주당원들이 저것들은 수박이다. 뽑아봤자 싸우지도 않고, 불의한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도 않고 지들 기득권만 챙기는 수박들이다. 하고 날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 죄도 없는, 잘못이 없는데 정말 이 단식 투쟁하면서 목에 칼빵을 맞아가면서까지 죽을 똥 살똥 지금 투쟁하고 대다수의 수백만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데 그거를 응원하고 힘을 합쳐야지 왜 이재명만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이낙연, 홍영표, 새로운 미래로 간 사람들, 조응천, 이원욱, 나간 사람들, 김영주, 이수진 의원, 나가면서 탈당, 이상민 의원, 탈당하면서 개 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녹색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왜 정의 없는 정의당으로 비판받고 왜 빵석으로 정의당을 추락시켰는가? 제가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리고 야권 단일화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일화 해가지고 합쳤으면은 보수 쪽의 윤석열을 누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 심상정 의원이 이쪽의 정의당이 오히려 많은 민주당원들의 진보 세력들의 힘을 얻고,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을 하거나 뭐 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정당을 녹색 정의당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도록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진보 진영이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조심하지 않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촛불의 민심에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정계를 은퇴하면서 뭐 눈물 보이고 그동안 자기가 애쓴 거 위해서 많이 했지만은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고향 지역의 시민들이 왜 3번이나 뽑아주고 비례대표로 뽑아주고 3번이나 지역구에서 뽑아줬는가?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한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너는 민심이 원하는 대로 하는 종이야.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그거 안 해? 착각을 한 거죠. 심상정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보세요. 이낙연이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당선이 됩니까? 절대 착각이죠.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스펙이 많고 돈이 많고 머리가 똑똑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을 읽어야 됩니다. 민심,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국회의원 몇 선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상민 뭐 몇 선입니까? 김영주 몇 선이고 부의장이고, 이수진 3선이고 뭐 3선이면 뭐고 4선이면 뭡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고 선거 앞에서는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의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상시에 국민들 앞에서 언행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에 당선됐지만 23대 다시 뽑히기 위해서는 22대 활동하면서 처음 가졌던 입후보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말보다는 행동,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불이함이 없어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선거 때 23대 때도 촛불의 민심이, 초심이 결국 불을 태울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선거 실패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정부 여당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면은 촛불 민심이 이들을 불태울 겁니다. 분노의 표심으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지금 뭐 비서실장으로 누구 원희룡이나 뭐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하려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직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 경제, 외교에 대해서 뭘 압니까? 법밖에 몰라. 허구날 검사 출신으로 허구날 잘못된 사람 죄만 따져가지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그거밖에 더 할 게 없어요. 무슨 경제를 합니까? 행정을 합니까? 외교를 합니까? 곳곳마다 다니는 데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온갖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똥을 싸질러 다니면서 그걸 다 처리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데, 이렇게 그래서 경제가 폭망하고 세수가 부족하고 서민들을 위한 감세는 하지 않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자기가 부자니까 나중에 자기와 같은 이 부자들의 그 여론에 맞게 그들의 세금적인 혜택을 줘야 되니까 모든 정책들이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서민들이 아니고 부자들의 감세, 기업들의 감세, 그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분노하지 않겠어요? 대기업과 또 강남권에 잘 사는 사람들, 또 경상도의 일부 지역의 보수적인 사람들, 그런 노인들은 강원도 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한없이 밀어주겠지만, 지금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과 수도권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많이 심판론이 확산됐다는 거를 교훈을 깨닫고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빨리 이 정권이 레임덕이 안 되려면은 김건희 여사부터 특검 수사 받게 해가지고 처벌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살고 여당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한폭탄입니다. 그 김건희 특검을 만약 받아들이지 않고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 당의 의원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아요. 희생양을 삼아야 돼요, 누군가는. 근데 누군가는 누굽니까?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냥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뻔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인가요? 사실인가요?
국민이 이렇게 분노한 거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스스로 자업자득이에요.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표심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야. 이런 불의한 일을 하지 말고, 정적 죽이기나 하지 말고, 또 이렇게 당선된 사람들 또 하나하나 죄목을 찾아가지고 막 선거 무효화시키고 후보 무효화시키고, 이 사람들 선관위 동원해가지고 당선 무효다, 이재명 대표 죄가 있으니까 또 구속시킨다, 조국 대표 또 구속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적들을 제거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민심의 저항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게 될 때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한 민심이, 촛불의 민심이 결국 불의를 불태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하늘이 준 경고예요. 이번 심판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심판이고 하늘의 심판입니다.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지, 무시하고 계속 강행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당 쪽에 지지했던 사람들, 국민의힘 사람들 많이 큰 화를 당할 겁니다. 분명 하늘은 이 상황을 목도를 하고 있어요.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올바른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를 좀 듣기를 바라요. 두고 봅시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심판의 여론을, 하늘의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뜻, 민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할 때 이거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은 결국 해낼 거야. 이재명은 끝내 해낼 거야. 알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았자니. 홀로 싸워 여기까지 왔어.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아. 약자의 맘을 알아.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지. 차별도 반칙도 안 돼. 이재명은 원칙대로 해결해야지. 이재명은 용기를 태어나. 너를 위해 바꿔나갈 거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국민만 바라보고 모든 걸 바칠 거야. 한계가 다 대한민국 우리는 할 수 있어. 오직 기호 1번 소중한 나를 위해 이재명. 상위 10%가 대한민국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겨우 2%를 가지고 나누고 다투고 있습니다. 차별도 반칙도 안 돼. 이재명은 원칙대로